네, 2021년 6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남의 나라 대통령 문재인. 좀 방언, 사투리 하나 쓰겠습니다. 원래는 너희가 표준어인데 니네 나라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6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20B, 20 전투 비행단이죠. 소속 여성 중사가 지난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것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여성 중사는 20B는 충남 서산에 있는 건데 F-16 비행단이죠. 15B는 역시 충청도에 있는 건데 위치는 안 밝히겠습니다. 글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되기 하루 전인 5월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그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힌 것에서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주어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절명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고,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G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브리핑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자,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G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눈을 찔렀는 줄 알았어요. 왜? 공군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의 G라인에서 최고 상급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똑바로 지휘했고, 당신이 똑바로 보고를 받았고, 똑바로 지휘를 했는지 엄중하게 조사하라. 과연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그게 아닌 상태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기 눈을 찔러? 왜 저렇게, 아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공군에서요, 공군 총사령관, 뭐 최고사령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대통령입니다. 공군 참모총장 아닙니다. 합참의장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한 차례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령부는요, 모든 사령부가 있죠. 사령관과 참모로 구성됩니다. 그 참모는 여러 명인데 이 참모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죠. 그래서 정보참모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왔습니다. 그럼 작전참모는 정보참모의 정보를 토대로 작전을 이렇게 짭니다. 그럼 군수참모는 거기에 맞춰갖고 이러이러한 병력과 이러한 무기와 이 식량, 탄약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물자가 딸립니다 하면 작전을 바꿔야죠. 그죠? 이걸 막 종합을 하는 거, 종합하려면 대장이 있어야죠. 그게 참모장입니다. 공군본부에 가면은요, 기획관리참모, 인사참모, 정보작전참모, 군수참모, 정보기획화 참모가 있습니다. 네, 별 둘인데, 그래서 이제 부장, 참모부이기 때문에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참모장이 바로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네, 공군 본부에서 공군 참모들이 여러 참모가 있고 공군 참모장입니다. 과거에는 공군 총참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참모총장이라고 바꿨죠. 그럼 이 참모장이 이 참모와 함께 받드는 총사령관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대행이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럼 왜 민간인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군, 육해공군 해병대의 총사령관을 하느냐? 왜? 이 군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군대잖아요.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총사령관입니다. 이걸 그래서 대통령 보고 군통수권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자기는 쏙 빠졌는 줄 알고 G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해서. 진짜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통수권자라는 걸 알면 아마 이분은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현역들을 야단치려고 한 거죠. 현역들을 야단칠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본인이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통수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걸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은 남의 나라 대통령인 것 같아요. 남의 나라, 뭐 일본 대통령인 것 같아요. 듣기 싫겠죠. 그럼 남의 나라 빼고 우리 대통령은 아니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럼 뭐예요? 뭐 북한 대통령인가? 그럼 니네 나라 대통령, 뭐 특정하지 말고 니네란 말은 사투리니까 너희 나라가 맞는데 너희 나라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게 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니네 나라 대통령이네. 이게 무슨 통수권자예요? 저는요, 저 사건 취재 제법 했습니다. 뭐 신창훈 사건,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큰 사건은 뭐 거의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잘 다루지 않는데 변사 사건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압니다. 대충 보게 되면 사람은요, 여간에서 잘 안 죽어요. 이 사람 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저는 심장이라고 봐요. 심장은 요즘 뭐 120살, 150살 산다 그러는데 한 200살 살아도 심장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죽느냐? 우선 곡기를 끊으면은 위장 기능은 자꾸 약해지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져서 부러짐으로 해갖고 이제 더 이상 운동 기능이 약해져서 돌아가시고, 그런 돌아가십니다. 심장 기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변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잘 죽지 않는 게 사람인데, 뭔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사 사건에는 해석을 하다 보면 가끔 안 되는 게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손정민 군 변사 사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방송을 안 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뭐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이 처음에 막 나오다가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하나씩 증거가 나오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조건 피해를 당한 사람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얘기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잘못됐다고 떠들 때 이 사건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꺼냈습니다. 그게 그대로 적용된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번 여군 사건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때는 왜 문재인 대통령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따지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숨졌기 때문에 안 했겠죠. 응? 그때 그 피해자 중심주의로 봤으면은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그렇게는 안 갔을 겁니다. 왜 박원순 시장 숨졌을 때 그걸 서울시 장례식, 관계 법령, 훈령에도 없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합니까? 당신 편이라서?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박 시장을 피해자로 본 겁니까? 그때요, 여당과 서울시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해자한 단어 안 쓰고.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조사할 수도 없어요. 왜? 한쪽인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장해도 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위안부 문제 때의 피해자 중심주의하고 박원순 시장 사건 때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다른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응?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통수권자인데 그 당신이 총지휘하는 군과 당신을 분리해서 보고 최상급까지 살펴보라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한 건 아닌가요? 왔다 갔다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인가요? 사투리 하나 더 쓰겠습니다. 참 졸가리가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군 통수권자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자화 시켜버려요, 사건을. 그러려면 대한민국 대통령 그만둬야죠. 하지 말아야지. 야당 대표나 하든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쭉 볼 때마다 대한민국 국가방위를 책임진 통수권자라는 소명의식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만나서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한테 맞추라고 백신 주겠다고 해서 받겠다고 해놓고선 그게 들어왔는데 현역들 맞추라고 55만 명은 분명히 현역이잖아요. 근데 무슨 예비군과 민방위대를 맞추겠다 그럽니까? 훈련 안 하는 건 예비군과 민방위대가 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받지를 말든지 우리 현역들 다 맞추고 나면 한미연합훈련 할 것 같으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군 통수권자예요. 대통령 그만두든지. 제가 보기엔 이건 잔머리입니다. 공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장 고민할 사람은 대통령 당신입니다. 여군에게 피해를 준 남군도 당신의 부하입니다. 범죄 사실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남군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박원순만 중요하고 남군은 중요하지 않나요? 거기도 뭔가 사연이 있을 텐데. 저는 숱한 사건 겪으면서 우리 문 대통령도 변호사 해봤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는 게 기자보다 덜 객관적인 건 제가 알아요. 저는 양쪽 얘기 듣고 재 판단을 하는데 변호사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선임한 쪽 주장만 하더만요. 알면서도. 그런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좌파 측 주장만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 범법자일지라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시효 만료로 김학의 씨를 처벌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가 출국한다고 했을 때 불법으로 막은 거는 또 다른 불법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했습니다. 안양지청 관계자도 바로 그것은 그가 설사 범법자라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그 서류에 썼습니다. 근데 변호사란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다시 조사하라고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출금을 불법으로 막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지시 때문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일어났다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지. 그 나를 처벌하시오 그래야지. 불법 출금을 집행한 이들을 지금 검찰이 처벌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니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남의 나라 대통령도 아니까 니네 나라 대통령, 너희 나라 대통령인가요? 지난 5월 27일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실 급식 논란이 있었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생들보다 못한 급식비로 한 끼에 2,930원 급식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고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 기재부가 뭐 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만시지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당 대표도 이 정도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길 대표만도 못하네. 그리고 더 들어가면요. 예산만 늘려준다고 이거 문제 풀리는 거 아닙니다. 부실급식 시비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조리를 한 조리병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한 상급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송 대표조차도 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야당 때부터 막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병들 봉급 올려줬잖아요.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까운지 아세요? 그리고 사병들 복무기간 줄였지 않습니까? 군기가 무너지죠. 뭐 휴대폰까지 지급하게 했죠. 그러면 저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가서 짬밥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요. 적응해 갑니다, 사람이란 게.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배고프면 먹습니다. 근데 봉급 주니까, 봉급이 늘어나니까 사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짬밥 안 먹잖아요. 그럼 PX 가서 햇반 사갖고 와서 고참일수록 그 햇반 먹지 않습니까? 부대 가보십시오, 지금. 그 PX 가서 이용하고. 그러니까 맨날 짬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쁘다는 인식에 고정관념에 갇히는 거죠. 과거에는 물론 집에서 받아온 돈 갖고 사 먹었는데 이제는 봉급이 높으니까 다 사 먹습니다. 휴대폰 줬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계속 뭐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보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보니까 불만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군기는 약하게 해놓고 나서 병사들이 좀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불만을 바로바로 폭로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예산만 늘려준다고 해서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갇혀있는 병사들이거든요. 불만은 나옵니다. 그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모병제 하랍니까? 그러나 나라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포퓰리즘 정치하지 맙시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의 아들들을 보낸 건데 그 아들들이 국가에 투정하는 거를 그래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참아줘야죠, 어른답게. 참 대통령 제대로 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또 이번에 사건 터지니까 해군 함정이 여군 성추행해서 보직 해임됐다. 이 보도가 또 나오네요. 이런 사건이란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터지기 시작해서 막 군에서 모든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요, 우리 군 와해됩니다. 군이 내부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럼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화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강한 군대가 필요해요. 북한한테 퍼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 갖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이 있어야 국가가 공개적으로 못하는 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국정원을 다 주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 아닙니까? 김병기 씨를 앞세워서 국정원법 개정안 만들어서 개판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거를 휙 빠져서 유체이탈 화법. 제가 옛날에 화가 났던 게 남대문이 불탔을 때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 씨가 국민 여러분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길래 어이씨 저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되겠나고 화가 난 적이 있는데 더 심해요. 유체이탈 대통령 정치인 이제 그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이번 사건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들어가십시오. 부하들 조지지 말고 당신부터 자찬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군통수권자입니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씀했는데 네, 제2차 대전 말기 미국과 소련,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독일로 진격을 할 때 베를린 벙커에 들어간 히틀러는 위기에 처했죠. 그때 계속 판단 미스를 합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그때 당신 히틀러 눈에는 충신이고 제가 보기에는 간신들이 지금 우리 어느 부대가 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벙커에 있는 히틀러와 같은 처지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계속 허점을 보이는 거는 적에게 오판을 할 수 있는 기회죠.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